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입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오늘 들어온 뉴스들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소식이 있습니다.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갈등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25일 이후에 북한이 하루 건너 이틀 하는 식으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 당국, 대한민국 당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도 하고 미사일도 계속 발사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홍콩에서 12일 날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열려서 홍콩 공항이 올스톱이 됐다가 13일 운항 재개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서울과 과천을 포함한 31곳이라고 합니다. 10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행 대상인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공수지원협정을 지난달에 연장을 했다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미 공수지원협정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민간 항공기로 미군을 수송한다는 얘긴데, 북한을 자극할까 해서 군에서는 발표도 안 하고 그냥 협정만 기간 연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면 소식인데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성당에서 내년 7월부터 무료로 저소득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어린이만을 위한 식당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전쟁에 관한 뉴스가 또 실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고 문 대통령은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함에 따라서 전략물자 1735종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됐는데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나온 기사는 대일 수출 통제해도 일본이 받을 타격은 적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품목 외엔 대부분이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받는 타격보다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받게 되는 일본의 타격이 미미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과거에 조국 교수가 반국가단체인 산호맹에 연루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반국가단체에 관련됐던 사람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을 한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쌀 한 톨이 없이 고춧가루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쌀은 한 톨도 없고 고춧가루만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굶주리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정부 예산이 400조가 넘고 거의 500조에 육박하고, 그 가운데 3분의 1이 복지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복지 비용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그 교육에 관한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수능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고1이 적용되는 이 수능 세부 계획에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수능 조합만 816개가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100점 만점에 공통국어, 수학 75%, 선택 과목 25%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17개 과목 중 2개를 시험 치를 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측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앤소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트럼프를 녹아내리는 원자로로 비유하면서 2020년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서경식 도쿄 게이자이대 교수와 다카하시 데스야 도쿄대 교수가 전후의 일본은 도그만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 그 도금이 벗겨지는 중이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문화 바둑면에 떠 있습니다. 미국 여자 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재미 골퍼 미세리가 지난 10일 날 결혼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베버리 힐즈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NBA의 전설 제리 웨스트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아주 밝게 웃는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서울, 과천, 분당 등 31곳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다는 뉴스가 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일 수출이 32%나 감소했다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맞불용 반격 하느라고 100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그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 수준의 수출을 통제한다지만 전략물자 비중이 적어서 효과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국제면에서는요, 사상 최악의 정전 겪은 영국, 탈원전, 풍력 의존이 화를 불렀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내용은 8월 9일 런던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지하철이 멈추고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정전 사태였다고 합니다. 원인은 세계 최대의 영국 풍력발전소가 고장이 난 탓인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 현지에서는 탈원전과 풍력 의존이 화를 부른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답니다. 직장인들과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떠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가게 덮친 불황, 빚 못 갚는 직장인 늘고 실업급여 사상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직장인들의 작년 평균 대출액이 4,076만원에 이르렀고요. 연체율이 0.56%로 숙박 음식업 쪽에서 급증했으며 연봉 3천만원 미만 근로자 중 절반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소재 부품 100%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일 격차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글로벌 분업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고, 반면에 소재와 부품 100%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 하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추석 선물 세트 판매가 벌써 시작됐나 본데요. 이 백화점 같은 업체에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품들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LED 마스크에 순금 열쇠까지 걸었는데 편의점에서는 추석 선물 별게 다 있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뉴스가 맞다고 하면 올해는 추석 선물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경품들을 받을 기회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큐레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